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주거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장님께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살펴주시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까지 살펴주시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난 시간엔 주택 수요에 관련된 수요가 어느 지역으로 또 고령층, 노인층, 에코세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택 구조, 주택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어떤 인구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구조도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본격적인 수요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하든 안 하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택 하나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있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거주하고 싶어하는가 봤을 때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경기 광역시 및 기타 도시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지 않을까. 서울 중심에서 조금 더 정신없고 또 복잡한 그런 지역에서 살기보다는 약간 한적한 지역에 조금 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에코 세대는 당연히 서울 내에서 서울 내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걸 또 워낙 또 따지기 때문에 서울 내로 이동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또 선호합니다. 당연히 선호하겠죠. 동부권에서 동남권 쪽으로 많이 이전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동남권 지역으로 해서 많은 물량들이 확대가 되고 물론 동부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남권 지역으로 해서 서남부 지역부터 동남 지역으로 굉장히 물량들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에코 세대는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동남권 지역으로 조금 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똑같이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서남권 지역에서 동남권 거의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와 30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40,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되면 단독 다가구 정도를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전원주택 붐이 일었을 때도 텃밭 가꾸면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자 하는 부분들 경기 남부 또는 현재 기타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지역에 조금 복잡한 지역을 벗어나려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대는 다시 또 아파트로 돌아섭니다. 아무래도 현재 50대, 40, 50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활하고 환경,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떤 전원생활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이제 전원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병원이라든가 기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동부권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한적한 지역들이 많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중심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 규모는 당연히 축소가 되고 있죠. 1, 2인 가구밖에 없고 현재 1인 가구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규모는 더욱더 작아질 겁니다. 더욱더 작아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25.7평짜리 아파트가 현재 기준선이 조금 더 무너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더 작아질 겁니다. 저성장 기조 때문에 실속형 주택 인기 앞으로 더욱더 계속될 거고요. 가족수 적정 규모, 가족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한다. 디자인과 실용성, 멋스러우면서도 실용 가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따질 거고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85제곱미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40에서 60제곱미터, 거의 18평, 25평 미만짜리 현재 주택이 더욱더 대세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소형주택을 앞으로도 더욱더 선호해야 된다는 방향성이 이미 잡힌 겁니다. 거기에 주거비 절감 주택도 인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주거 관련된 비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관련된 내용과 각종 매달 나오는 고지서, 거기에 나오는 요금들이 있죠. 또 물론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재산세라든가 아무래도 어떤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내긴 하지만 주택의 가성비를 구매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얘기죠. 가성비가 좋은 주택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주택들, 뭐 현재 태양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요즘에 많이 이제 트렌드화되고 있는 이제 실험으로 어느 정도는 앞으로도 상용화될 수 있는 주택들, 그런 주택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저에너지 주택이라든가 그린하우스 뭐 이런 형태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형태로 주택들이 방향이 제시가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간 기능을 다양화할 겁니다. 1인 주택들, 혼자 살고 있는 그냥 뭐 불량 원룸이 아닌 통원룸이 아닌 그 안에서 모든 수납 공간들을 다 숨겨놓고 수납 공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고 각종 자재들이라든가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한 정말 초소형이면서 고급 주택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고소득 1인 가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진행되겠죠. 초소형 주택이라는 기능과 서비스를 중시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주택단지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더욱더 확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기능 다양화해서 한 공간에 다기능, 한 공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기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조건들 이젠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멋스러운 주택을 이제 원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 환경도 실제적으로 어떤가 또 따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숲세권, 그 주변에 현재 녹지 공간이 얼마나 많은가 따집니다.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저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초소형이면서 정말로 고가의 어떤 자재를 쓴 그런 주택들이 앞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세컨하우스라든가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실속과 가격을 중시하고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기술 같은 경우도 현재 IoT, 현재 사물 인터넷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진화가 돼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현재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손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 형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또 사물 연결을 넘어서는 주택 관련 산업 융화, 이게 4차 산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재생산한다거나 휴대폰으로 모든 집안의 것들을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이제는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도 더욱더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주택을 이제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세, 실제적으로 월세, 전세 구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월세 시대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급화 추세로 가지 않으면 현재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임대를 받는 조건이 아닌 정말로 고급스러운 자재와 그 주변 환경 또는 현재 그 주택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이제 월세를 내고자 하는 임차인들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택의 구매 목적은 당연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현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령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고정적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현재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게 맞고요. 소득의 4분위, 5분위, 고소득자 같은 경우도 임대 수익 부동산 구매 여세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다.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 수요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 수입을 바란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부동산 쪽에 그만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또 저금리 시대인 만큼 임대 수익과 주거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거기가 임대 소득, 보장되는 임대 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현재 금리가 또 계속 또 현재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돈 값어치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해서 그만큼 높은 수익을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계속 임대사업자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자면 고가의 소형주택이면서 1인이 즐길 수 있는 주변 환경 또 입지 여건 따져서 현재 그 주변 그 수요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임대를 정확하게 또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 형태로 간다. 따라서 이 형태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